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으로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했죠.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비판한 이 대표를 직격했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단칼에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진술 태도를 바꾼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한 번이 아니었다고 저희 JTBC 뉴스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바꿔준 사람은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였다는 보도입니다. 이 변호사는 쌍방울그룹 사회이사를 지냈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이기도 했죠. 검찰은 이런 이태영 변호사가 비비안 인수 축하 술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회장님은 자기 전화기로 외부인과 통화하지 않고 꼭 제3자 전화기로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통화를 연결해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한 상황인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또 이 대표의 모친상에는 김 전 회장의 측근 쌍방울그룹 방용철 부회장이 참석한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인데요. 본인의 회사도 지켜야 하고 또 본인의 배임 혐의도 부인해야 하는 김 전 회장.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수사에 협조하는 취지의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게요.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폭이라는 분, 폭력배들의 특징은요, 이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배가 고프면 남의 음식이라도 뺏어 먹고 돈이 없으면 그냥 아무 사람 거나 돈도 뺏고 화나면 아무나 때리고 조사를 받으면 오래 못 버티고 술술술 부는 게 또 조폭이에요. 네, 핵심 의혹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100억 원에 가까운 돈 왜 보냈냐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 2019년 11월에서 12월에 보냈다는 이 300만 달러는 지금 환율로 우리 돈 약 37억 원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거였다라는 게 김 전 회장의 진술이죠. 민주당에서는 이 시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라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명의로 북한에 보낸 공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는 대목이 이제 북한에 보내진 건데요. 실제 이 지사의 방북을 추진을 했던 정황입니다. 2018년 한창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을 때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고 네,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건요. 같은 해 7월 필리핀에서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였다라는 내용을 이제 검찰이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죠. 이 리호남은 영화 공작에서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실제 모델, 바로 그 유명 북한 공작원입니다. 왕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좋은 제안만 주신다면 박 선생께 독점적 활로를 열어드리기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김 전 회장 관련 수사의 스토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요. 김 전 회장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겁니다. 지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대신 써줬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뇌물죄죠. 과연 쌍방울에서 왜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돈을 3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대신 내주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을 도와주고 북한까지 방문하게 편의를 제공했느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이 됐다는 건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는 이 대표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증거와 팩트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네, 한 장관은 앞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재차 출석하겠다고 했던 상황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오란이 또 가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에 대해서입니다.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에서 이겼으면 수사를 뭉갰을 거냐라는 한 장관의 말에 민주당 지도부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또 논문 표절, 허위 이력에 대한 수사 실제로 뭉개고 있지 않느냐고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멍청한 발언,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습니다. 땡큐 한동훈. 한동훈 베리 스투피드. 윤석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뭉개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뭉개구름 정권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선돼서 뭉개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주가 조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예. 그러면 어제처럼 사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 조작의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TF도 출범을 했는데요. 김 여사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주민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 당 안팎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가지기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대표가 직접 축사를 했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무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양한 의견,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당 구성원들의 정말 자유로운 의견 개진, 또 진지한 토론,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토론의 결과물도 저도 좀 전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런데 이 자리, 이 대표의 면전에서 불편함을 표현한 말도 나왔습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본인이 사선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당이 단결될 때가 없었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을 했는데 비전을 새롭게 하려면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이 엄청난 갈등과 대립, 혼란 속에 있었는데 참 이게 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체성과 비전,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백가쟁명, 어떤 혼란과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 발제와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총선을 1년여 앞둔 민주당 내 위기감이 표출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민주당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기인한 면이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4년 동안의 민주당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대요. 근데 지금은 호감도가 비슷해졌다.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늘어난.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은 절대 낙관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다만 이 대표는 이런 비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좀 뼈 있는 말을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실 일은 아니지요. 제가 이제 잘 찾아봐야 되겠죠. 대표님 일각에서는 비명계에 손 내민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비명계 아니라던데. 네, 당 밖을 향한 이 대표의 전략은 정부 여당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죠.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인데요.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냐. 또 이태원 참사가 2월 5일이 이제 100일이 되는 날이어서 2월 4일에는 녹사평역에서부터 행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또 모아낼 필요도 있고. 네, 국민의힘은 개인 비리 수사를 막으려고 장외 투쟁을 하는 건 처음 본다라면서 이 집회를 깎아내렸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장외 투쟁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거 아스팔트 우파의 장외 투쟁,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광화문에 사람 많이 모으고요. 정권과 강력한 각을 세우는 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일 잘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손잡고요.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쌍을 이뤄서 온갖 법안을 다 저지하면서 이른바 여전사로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총선은 폭망이었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진술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실은 뭘까요?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성태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알았을까? 한동훈 장관 대선 이겼으면 수사 뭉갰나 비판에 민주당 김건희 여사는